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대만 연합군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칩 산업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설계의 미국, 제작의 대만이라는 공식인데요. 이 팹리스는 미국, 파운드리는 TSMC로 대변되는 대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은 모리스 창,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에는 존재는 했지만 아직 개념조차 모호했던 기업인 팹리스의 출현을 감지하고 미국 아날로그 칩업 제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대만으로 건너가서 칩 제작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인 TSMC를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대만의 미국의 대표 팹리스 엔비디아와 대만의 대표 팹리스 디멘시티 AP를 만들고 있는 미디어텍 간의 파트너십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대표 팹리스인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의 결합은 결국 이 두 팹리스의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와의 밀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항 같은 경우는 대만 출생의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엔비디아, 미디어텍, TSMC 간 연합은 범대만 연합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게 함의하는 것을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 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매체 이코노미 데일리 뉴스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올 3분기에 새로운 SoC 칩의 설계를 완료하고 새 칩을 내놓는다는 게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 칩은 그 ARM 기반 칩셋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그리고 애플의 M4 등과 경쟁할 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ARM 기반 CPU를 내놓고 퀄컴 애플 등과 노트북용 CPU 패권을 놓고 그 AI 칩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올 3분기에 설계가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무난히 마무리된다면 M4 칩, 애플의 M4 칩의 제작 노드인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에서 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의 이 파트너십은 이미 공식적으로 자동차 칩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장 분야에서 코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죠. 만약 대만 매체 이번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전장 분야에 이어서 노트북용, 그러니까 사실상 모바일 버전 칩으로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 양사 간 협업이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보도를 보면 꽤나 구체적으로 사실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칩셋 가격이 개당 $300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칩셋의 설계 검증이 올해인 2024년 4분기에 이뤄진다는 점, 또 칩의 양사는 내년인 2025년 상반기에 시작된다는 점 등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칩이 그 TSMC의 패키징 기술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 협력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년 전에도 미디어텍이 향후 크롬북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IP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텍이 모바일 AP의 확장 버전으로 직접 설계한 SoC 칩인 콤파니오를 태블릿 크롬북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GPU로 엔비디아 IP를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주목받았던 IP가 바로 엔비디아의 테그라 그래픽 GPU IP였습니다. 이 테그라 GPU는 높은 성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통신 및 그 저전력 기술이 중요한 모바일 시장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모바일 AP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했고, 그 결과 엔비디아의 테그라 GPU는 닌텐도 스위치 같은 휴대용 콘솔 게임기나 드론과 같은 그 고성능 GPU에 필요한 분야에 그리고 AI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 특화된 제품으로 정착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미디어텍과 CPU 출시를 모색하면서 다시 자신의 테그라 IP를 노트북 등에 적용해 다시 모바일 AP 진입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같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대만 매체 보도로 엔비디아 미디어텍 간 노트북용 SoC 칩 출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AI 칩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번 칩 출시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위상을 넓히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생각입니다. 그 GPU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왔던
그 엔비디아가 CPU로 확장되는 것인 만큼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엔비디아만의 AI 생태계 확장에도 이번 칩 출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텍도 AP와 노트북에 치중돼 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노트북으로 확장하는데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테그라 IP를 활용한 미디어텍과 엔비디아 간 협업이 모바일 AP 쪽으로 진화한다면 엔비디아로서는 그간 포기했던 모바일 AP 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셈이고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자신의 디멘시티 혹은 새 브랜드 AP 발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 엑시노스를 제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 스크럼은 사실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지난해인 2023년 같은 경우에 TSMC 팹리스 고객 순위를 보면 애플이 1위, 그 2위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순위가 부쩍 오른 것이죠. 애플은 TSMC 전체 매출에서 4분의 1, 25%를 차지했고 엔비디아는 11%를 차지했습니다. TSMC 매출 비중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유일했습니다. TSMC 고객 순위 3위부터는 예상이 됐던 팹리스들인데요. 미디어텍, AMD, 퀄컴, 브로드컴, 소니 등의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미디어텍 간 결합은 TSMC 매출 순위로 따져보면 2위와 3위 팹리스 간 연합이란 뜻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는 AI 붐 전까지만 해도 TSMC 입장에서 선골 고객은 아니었었죠. 암페어 GPU를 삼성에 팔라노에 줬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았던 TSMC가 암호화폐 열기로 GPU 품귀 사태가 빚어졌을 때 엔비디아가 TSMC에게 그 추가 생산 캐파를 요구하자 선불금을 내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빨딱 일어서면서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애플을 제치고 TSMC 최대 고객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고가 칩이고 마진도 높은 칩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 순위로 보면 엔비디아 칩이 올해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TSMC로서는 바짝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엔비디아가 대만 업체 미디어텍과 손잡음으로써 파운드리 또 대만 업체인 TSMC를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프로세서 협업을 위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캐파 확보와 제작의 용이성 등도 두루 염두에 두고 프로세서 협업 파트너로 미디어텍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칩 대부분을 TSMC 같은 대만국적인 TSMC에 맡겨왔는데요. 최근에는 인텔의 일부 칩을 맡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은 프로세서 경쟁 차원 그리고 파운드리 영향력 차원에서 두루 염두에 둘 잘 살펴볼 이슈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